제 친구는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저보다 점수가 높네요. 국어는 솔직히 재능 같아요. 문학공부법이 따로 있나요? 문학은 감으로 푸는 거 아닌가요? 아... 안녕하세요, 두니입니다. 저번 비문학이랑 화정문 수업은 잘 들으셨나요? 빨리 문학편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해서 빠르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다같이 보러 가시죠. 오늘은 특별히 과외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과외돌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문학이 약해서를 특별히 들으러 왔습니다. 문학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나요? 문학 풀 때 뭔가 정확히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감으로 때려 맞추듯 푸는 느낌이 난다고. 문학은 뭐 감성이 중요하죠. 문학 감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이 말이 되게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나름의 독해, 해석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읽는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읽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수능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문을 읽고 같은 답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매길 수가 없게 되겠죠. 문제는 그런 해석법,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느냐가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기르려고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선생님이 일단 작품 감상량이 너무 부족하니 일단 작품을 많이 읽어보고 다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학 전집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교과서가 이제 5갈래로 다 수록되어 있는 거를 직접 사서 매일 한 갈래당 몇 작품씩 양을 보고 나눠서 읽고 딸려있는 문제들을 풀고 해석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고 체크해서 선생님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지에선 아니라고 하더라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 들고 가서. 저번에 읽으라고 했던 거 잘 읽고 있지? 내가 말했지, 네가 읽어와야 쌤이 너한테 답을 해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질문을 하고 나도 너에게 답을 해줄 거 아니니?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해석법이 확실히 존재해요. 비유나 상징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특정 맥락에, 표현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문이 나와도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당연히 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고전 같은 경우는 작가 또는 시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냥 풀면 감에 의존해서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맞힐 확률이 쉽게 오르지는 않겠죠. 이제 더는 나올 수가 없죠, 고전 작품은. 그래서 수가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많이 본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사실 그 고전이란 것 자체가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선비들이 왕에 대한 은혜를, 여성의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노래를 하거나 남녀 상열지사라고 불리는 남녀의 사랑 노래, 또는 이제 속세를 떠나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강호 한정가 또는 전쟁에 관련된 전쟁 소설 또는 전쟁 시가 나오겠죠. 영웅에 대한 얘기들. 그렇게 시대별 또는 주제별로 자주 나오는 표현들 또는 거기서 나오는 선지들을 자주 공부해 놓으면 어느 정도 고전이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현대문학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역시 길이 있습니다. 현대는 좀 더 비유나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 시 같은 경우는 지배적인 정서 그리고 표현법들을 체크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정서들을 만드는 표현이나 이제 표현 기법들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지 너? 아니, 지금 잠이 오니 지금? 일단 설명 들으니까 졸립지? 빨리 가서 세수하고 와. 딱 핵심만 얘기해 줄 테니까 빨리 씻고 와. 소설 같은 경우 고전도 마찬가지고 현대 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고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직업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여러 명칭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 그걸 잘 파악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는 대립 구도, 상대방과 주인공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또 그 사람 간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하면서 읽는 습관 들이면 되게 좋습니다. 고전도 시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시나 현대소설도 못지않아요. 일제강점기면 일제강점기, 군사정권 당시면 그 당시마다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시대적 배경이 작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주된 방향을 미리 알아두면 이 작가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면 훨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긴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작품을 읽지 않아도 작가의 정보나 시대의 정보가 그 보기에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먼저 읽고 나서 작품을 감상하시는 것도 작품 풀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극수필도 마찬가지로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자면 틀리면 답지 보고 아 틀렸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채점하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채점 실력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틀리면 왜 틀렸는지 답지에선 왜 맞는 건지를 계속 찾아보고 국어 공부는 수능 국어 해석법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혹시 질문 있니? 근데 국어는 그냥 재능 같아요. 그냥 저보다 공부 안 해도 잘 푼 애들 보면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기분인지는 알지. 근데 물론 세상 모든 일에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 분명해 그건. 하지만 그 재능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이상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 그냥 드러날 수가 없어. 여러분 누군가의 재능을 보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자신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묻어버리는 거예요. 백조도 물밑에서 다리를 열심히 차고 있는 것처럼 공부도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더라도 그 뛰어나 보이는 친구들이 그런 실력을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남들의 재능을 그냥 부럽다고 내 거랑 두고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성장하는 데 집중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니야 전혀 안 늦었어. 공부,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이르고 늦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거라는 생각으로 달리는 사람만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오래 했고 그 누구도 여러분이 늦었는지 아니 빠른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순전히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가능해요. 그냥 자신을 믿고 노력하고 정진하세요. 네, 그럼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문제집을 사려는데 뭘 살지 모르겠는데. 문제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연히 기출문제 푸실 거고 EBS도 푸실 거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는 해석이 많이 달려있고 문제 수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풀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집을 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봤어요. 문법 같은 경우도 그냥 문제를 막 풀기 전에 개념을 먼저 다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개념 있는 국어 문법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약간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분별로 나눠져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고 문학 같은 경우도 마구잡이로 읽는다기보다는 지금 이것도 제가 과외하는 교재긴 한데 문학 개념화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문학 작품의 딱 부분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서리법이야, 이 부분이 영탄법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그 개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아예 정리를 해놓은 사전 같은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학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들어가면은 용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쉽다 라고 할 수 있죠. 답지를 보고도 이해하기가 더 쉽다. 여러분 이게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께 배울 때 이 책으로 배우기도 했었고 개념서는 개념서대로 그리고 문제집은 문제집대로 해서 개념을 먼저 탄탄하게 다진 뒤에 내 몸에 체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문제집을 푸는 걸 더 좋아했어요. 뭐 만약에 그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시험 풀 때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이거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던 질문인데 처음에 문제지를 딱 봤잖아요. 수능 날에도 그래요. 인쇄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뭐가 나오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거예요. 비문학을 제일 먼저 봤죠. 비문학을 보면서 어떤 지문이 어려울까? 내가 못 풀 지문이 어떤 걸까? 라고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문학에서는 작가랑 작품 명만 봐요. 내가 아는 게 나왔나? 연계된 게 있나? 하면서 넘어갑니다.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지만 저는 화작문은 먼저 순서대로 풀었어요. 최대 내가 화작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다. 대부분 20분 안으로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문학 쉬운 거를 풀죠. 또는 내가 잘 맞는 주제들, 내가 아까 넘기지 않은 거, 그리고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럼 가차없이 넘깁니다. 그냥 바로 넘기고 다시 문학 가서 다 풀고 넘어와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2지문을 항상 남겼어요. 2지문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마킹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풀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마킹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풀어놓은 것들은 다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풀죠. 여러분들 중에 간혹 화작문을 먼저 풀었을 경우에 뇌가 먼저 잘 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헷갈려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예 굳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제 친구도 그랬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법을 푸시면 됩니다.
화작보다는 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문법을 먼저 풀고 깔끔해진 머리 상태로 화작, 문학, 비문학 이런 식으로 푸셔도 돼요. 처음부터 막히면은 멘탈 관리가 또 시간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볼 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풀었어요. 조금씩 실력이 이게 쌓이면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도 더 빨라지죠. 금방 그렇게 되기는 물론 어려워요. 처음에는 좀 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런 요령을 터득하는 게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풀 때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긴 지문 말고 예전 짧은 기출 기준으로 5갈래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아니면 융합 이런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갈래별로 5문제, 5지문이죠. 뽑아서 30분 내로 풀려고 했고 문학 같은 경우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극수필 또는 융합이 나오면 융합까지 해서 5갈래죠. 5갈래를 30분 안에 이것도 똑같이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운동에 비유를 하자면 지금 달려가서 저 공을 잡을 체력이 안 되는데 아무리 사포나 어려운 기술들을 연마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시간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실력이 쌓여있지가 않으면 사실 시간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질, 기본을 늘리는 연습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필요한 시간이 더 짧아져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국어 공부에 대한 답변, 질문들을 많이 뽑아서 해드렸는데요. 국어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지 고민인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어때? 도움이 좀 됐어? 세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거나 보고 싶은 다른 공부법 주제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여러분, 국어는 시간이 답입니다. 많이 해야 돼요.